그리고 부진 속 약진을 보이고 있는 비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 네,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을 낙관했던 파주 신도시가 동시 분양 1순위에서 예상을 깨고 미분양 사태를 속출했다. 큰 일인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그 건설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 약 5천 가구 중에서 1,000 가구가 미분양이 됐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선 그 일산이 그 파주하고 가깝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일산이 지금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철역이 파주에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네. 또 앞으로 그 일산이 발전됐는데 교통 문제나 그 전철이 더 개통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인기를 얻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이 분당하고 일산하고 비교하면은 분당에서는 도로가 많이 있죠. 현재 그 분당은 지금 전철 외에도 네. 고속도로 또 분당 전용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통 원활한 여건인데요. 그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강북광면도로 하나밖에 네, 없어요. 앞으로도 그 또 분양이 파주에 계속 들어서게 되면 네. 아마 그런 게 그 영향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신내 그쪽 길인데 여기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강북광면도로도 출퇴근에 너무 많이 막히고 네, 교통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파주 신도시 1순위가 되고 미달된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불안감이 가속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현재 그 미분양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만 가구가 넘어섰는데요. 그 중에 수도권이 약 6만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재 또 연말에 또 그 아파트를 분양할 그 대기자 숫자가 건설회사마다 합치면 약 6만 가구가 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아파트 값이 더 싸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고요. 네. 또 아파트가 금방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새로 분양할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회사가 한꺼번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바람에 실제는 그 분양을 받으려면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입지 여건이 좋거나 브랜드가 좋아야 분양이 되는데 사실은 그 1,000만 원대 아파트는 거의 보면 건설회사도 비슷하고 입지 여건이 비슷하다 보니까 수도권에도 지금 미분양 사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연말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요. 밀어내기식 분양이 지금 계속될 예정이라서 이 미분양 사태가 뭐 이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상태만 하더라도 그 IMF 때 그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이제 현재 그 물량이 더 심하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그 지방 같은 경우는 그 0%에 그친 경우도 있고요. 네. 그 계약률이 10% 정도에 그친 회사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완공이 다 되는데도 입주를 안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수두룩한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그 밀어내기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그 정책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올 연말 돼가지고 미분양 대란이 오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미분양 사태를 일으키는 정부의 정책이 뭐 아까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제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원인에 대해서. 우선 원인은 크게 보면 이제 건설사의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는데요. 과잉 공급이요. 예, 중요한 건 청약 가점제라는 그 점수제를 집어넣고요. 네. 또 과도한 그 대출 규제 그리고 종부세라든가 지금까지 발표된 그 부동산 정책을 다 보면요. 그것을 해결하고 부동산이 넘어갈 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그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또 나중에 판 사람이 새로 집을 사야 되는데 네. 그 수요자 고객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갈 문과 들어올 문을 다 막아놓은 셈이죠. 이게 문을 네. 다 닫아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분양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과도한 그 세금 폭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세금 폭탄 또 은행에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라는 것은 진짜로 좋은 아파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약가점제 높은 사람들이 웬만한 데는 집어넣질 않죠. 네, 지금 뭐 송파라든가 이런 데를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장을 지금 써야 되는데 청약 네. 가점제 통장 점수가 높은 경우는요. 아주 광교 신도시나 송파 신도시 같은 좋은 자리를 노려보고 있고요. 네. 또 신도시긴 하지만 크고 작은 신도시가 너무 많은데 실제 통장을 거의 그 안 쓰는 사례가 사실은
투기의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면 투자하겠지만 네. 또 어중간한 그냥 겨우 내 집 마련 정도에 끝난다면은 청약 통장 안 써도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안 쓰고 기다리는 고객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미분양 되게 되면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하여튼 히든 카드를 아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실제하고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지역 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선 느낌이 있어요. 아직도 투기지역은 뭐 70몇 군데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금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든가 투기지역 해제가요, 어떤 미분양 사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요. 실제 공공택지 중에서는 그런 곳이 없지만요. 지방에서나 아니면 수도권 주변에서 투기 과열지구 해제시켜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미리 땡겨서 줬으면은 이 연말에 이렇게 미분양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 해제도 중요하지만 대출 규제라든가 실제 정책의 양도소득세라든가 어느 정도 세법을 풀어주기 전에는 아무리 해제를 시켜줘도 실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정부가 조금 한 발 좀 앞서서 해야 되는데, 꼭 사건이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처럼요, 뒤늦게 하는 것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가 정리가 되겠는데, 지금 종부세도 과연 올해 말까지 몇 퍼센트나 거칠까? 작년에는 99% 거쳤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박수도 크게 치고 했는데, 지금 종부세 인구가 또 꽤 늘어났죠. 30%, 38% 늘어났다고 하네요. 신고 대상이. 어떻게 이 종부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종부세라고 하면 이제 버블세 분 지역이요. 네. 7개 단지에서는 상당히 아파트 값이 실제로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요. 종부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의 경우는 70%를 적용시켰습니다. 네. 또 올해는 80%도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고, 또 버블세 분 지역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네. 내년에 같은 경우 90%고요. 또 내후년은 100%까지 육박하게 되면 네. 점점 늘어나죠. 예. 세금은 점점 올라가고, 네. 또 실제 거래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평수의 큰 대형 위주의 아파트는 거래되지 않고, 네. 중소형형으로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종부세 영향이 굉장히 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없고 중소형 아파트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이유에 네. 가장 핵심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종부세가 사실은 아파트 값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건 있지만, 네. 이제 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종부세 때문에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비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가 네네. 훨씬 더 거래도 잘 되고요. 뭐 가격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건축 중소형 아파트인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비강남권에서 중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 간의 시세가 역전되고 있죠. 과거에는 보통 큰 아파트를 사야 돈을 벌 수 있고, 또 큰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높았는데요. 현재 소형 아파트가 지금 큰 아파트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아, 그런 일이 네, 있습니까? 지금 서울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약 4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아파트보다 비싸고요. 지금 표가 나오는데 이제 전농동 삼성 아파트가 109면 30평형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145면 50평 되는 거죠. 네, 저걸 쉽게 해석하면 평방미터당 40만 원이 더 비싸진 경우예요. 네, 평당 가격, 평방미터당 3.3 가격이요. 평방미터당. 그리고 네. 은평 현대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평방미터당 1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녹본동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 같은 경우에도 3.3 평방미터당 약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나고요. 수유동 삼성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도봉구 쌍문동 쪽에도 현재 가격이 지금 네. 3.3 평방미터당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방화동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3.3 평방미터, 과거에 한 평이죠. 그 정도 차이가 실제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실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가격 차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체 가격 차이는 아니고요. 네, 3.3 평방미터당. 네, 평방미터당 예, 가격 차이가 중소형 아파트가 훨씬 비싸다. 네네. 훨씬이란 표현보다는 조금 비싸다. 근데 이런 시세 역전 현상이 앞으로도 이 종부세 문제라든가 네. 다른 문제들 때문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래 살다 보면은 자기 돈을 털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끌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사실 일본에서는 지금 아무리 부자라도 30평대에 많이 삽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이제 와서 주목받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가 세금 문제도 있고요. 또 그만큼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가고 있다 이런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시중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뭐 전망들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까? 대선 이후에? 워낙 지금 현재 현행 법규가 고쳐지지 않고서 대선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안정되려면 1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대선 이후에도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된다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상당한 기간 동안 냉각 기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단은 1년, 2년 사이에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세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얘기거든요. 네. 현재 대선이 다가와서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상당히 슬픈 일이죠. 네. 이런 현상이 계속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선 공약, 제 마음과 대선 공약 내거는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공약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바뀌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 결과에 의해서 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정권이 바뀌고 어떤 정책이 바뀌더라도요. 그 정책을 입안시키고 또 실행하는데 시간이 1, 2년 걸리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짚어봤더니요. 아파트 가구 수만 53만 가구입니다. 아파트 가구 수만 53만 가구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인구가 50만 명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중에 세대 중에 가장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런 50만 가구를 앞으로 발표된 것이 개발되고 나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미분양 대란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네. 소비자는 무조건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는다 이런 시대를 지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먼 안목을 보고 네. 이미 발표된 지역을 다 돌아본 다음에 네. 자기 직장과 맞는 오래 살 집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급 자체가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과잉 네. 공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소유 위주로 네. 집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가장 큰 은행 금리가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7%를 넘어섰고요. 네. 또 기업은행은 최근에 8%까지 왔기 때문에 네. 거의 은행 금리 7, 8%를 넘어서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집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번 돈의 3분의 1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이 아니라 집이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래를 바라보는 네. 그러한 어떤 우리 실수요자, 시청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